지금 산림청에서도 진행하는 방법이 좀 상이하지만 여러 가지 좀 진행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객관적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도시수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그린 인프라 자원들을 어떻게 이 도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 탄소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런 시스템이 그래도 잘 정비가 된 게 아무래도 미국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지를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도시수 모델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한 대상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적용한 방법들을 세부 추진해서 좀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제 도시수의 어떤 조속 관리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오면 될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금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였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이 55%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해서 핏4, PT55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EU 공통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그 탄소 중립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과 같은 이런 정책적 방향도 지금 진행되고만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기존의 정책과 현재 어떤 현행의 어떤 방법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환경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옅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도시숲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재평가될 필요성도 있고, 특히나 이제 MBS 측면에서 했던 도시숲의 자원적 어떤 기능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좀 이 개념적 측면에서 좀 정립이 될 필요성이 있어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지금 자리하고 계신 이 자연 환경 관리와 관련된 업역에 계신 분들, 또 생태보건이라든지 뭐 그린 인프라 관계된 여러 우리 관련된 영역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으로는 어떤 산업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했던 체계적인 어떤 대응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후변화 대응 관점을 우리가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감축, 이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온실가스 자체를 감축하는 감축 전략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뭐 제로화한다 하더라도 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흐름들, 그다음에 영향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어느 정도는 그 환경 내에 적응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후변화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환경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 감축의 축과 이 적응의 축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수렴하고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도시숲이라고 하는 그린 인프라고 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하고 또 예측하고 또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도시림 기본 계획상의 어떤 여러 가지 핵심 전략이라든지 추진 과제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산림청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 좀 제일 잘하는 게 아마 제도화하고 이 법규화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좀 타 기관에 비해서는 좀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도시숲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어떤 뭐 전략적인 확산, 그리고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축으로 이 추진 과제와 세부 과제에 탑재가 됐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를 실질적으로 좀 이 기술적으로 고도한다는 어떤 기술 개발 측면이라든지 이걸 실제적으로 유지 관련된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홍보와 같은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업역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도, 그 다음에 현행화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도시림 기본 계획이 만약에 3차가 도래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 학회에서 좀 정리한 바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본다고 하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도시는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이런 아젠다, 이 키워드들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축과 그리고 인프라 제도, 네트워크 유지 관리, 교육 홍보와 같은 이러한 한 4가지 축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도시숲의 어떤 조성과 추진, 그리고 도시숲 운영과 관리, 그 다음에 도시숲 산업화라고 하는 3가지 꼭지로 앞으로 좀 더 좀 현행화하고 이 산업을 좀 더 이 재궤도화하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학회 차원에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탄소 중립 도시숲 모델이라고 하는 바의 어떤 모델 방향, 그리고 이런 어떤 도시숲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 관련 법령에서 과연 어떤 위계로 이 그린 인프라, 도시숲과 관련된 이 그린 인프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미 뭐 아주 지지난 정부부터 이제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 수립 지침 상 본다고 하면 이 산림 녹지라고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게끔 이 가이드를 지금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광역적 온실가스 흡수로 당연히 이제 이 산림 녹지를 해석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원적인 어떤 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이 열섬 효과 감소라든지 수공간 확보, 이 물의 수원적 이용과 같은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을 광역도시 계획 내에 포함하게끔 이 산림 녹지를 계획함에 있어서의 어떤 준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과 설계를 하는데 이런 어떤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 있어서의 기술적 대안 혹은 기술적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학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되고 이제 교육도 좀 진행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 업계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을 수렴하시고 이 산업적 차원에서 했던 요구 사항들을 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체계도 이 국토부 산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 있냐면은 지금 산림청에서 좀 진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부산물들을 어떻게 에너지원 하느냐라는 것도 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근데 이미 2009년에 수립된 이 지침상에서도 펠릿을 활용한 바이오매스화하는 이러한 가이드도 충분히 지금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녹지상에서의 어떤 유지관리상에 발생됐을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하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 했던 시가화, 그다음 시가화 기존 업무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그린 인프라 자원들을 어떤 형태로 적용했을 경우에 뭐 이 온실가스 흡수, 그다음에 열섬 현상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거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가 계획과 설계, 유지관리상에 얼마만큼 이런 탄소 중립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능들을 수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반문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업역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좀 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도시숲 법상의 어떤 구분을 보게 된다면 이미 선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공원 관련 네, 이 도시공원과 관련된 어떤 뭐 이 공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바가 있어서요. 이런 공원구역을 제외한 것으로 이제 도시숲을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생활숲에 이제 마을숲, 경관숲, 숲교숲, 그리고 가로숲까지를 포괄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선제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있었던 관련 법령 하에서 정리된 외적인 부분을 하나씩 챙기는, 특히 가로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가로수가 이제 도시숲 법령상 도시숲 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 체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짜져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토지 이용 관점에서의 어떤 현행 법령상에 있어 도시숲을 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따르다 그러면 도시숲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은 어떤 시행이 됐던 이 퍼센테이지 보면 근린공원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산림자원법을 보면 이제 가로수나 도로변 녹지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법의 어떤 해석 관점에 따라서 이 도시숲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접근 방법이 좀 상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법령상에서의 어떤 현재 도시숲에 대한 어떤 위계뿐만 아니라 이제 총량적 측면에서 1인당 도시숲 면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해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도시숲을 비롯한 그린 인프라 자원에 대한 양적 확장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시숲의 다원적 기능들을 여러 생태 복원이라든지 보건 휴양, 경제 활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후 변화 대응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 관점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제한적인 게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축이 바로 이 도시숲의 어떤 기존 성과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후 변화 대응 관점은 바로 두 가지. 이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다양한 재해에 얼마만큼 적응하냐는 이 두 가지 축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 도시숲 혹은 그린 인프라 자원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했을 때 바로 탄소 중립 도시숲의 어떤 구체적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하다 보면요. 이 감축에 대한 부분은 이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축이 있겠고요. 적응은 이 수목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 도시숲이나 이 수목 자원을 기반으로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수순환의 또 균형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원 자체가 온실가스만 배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입자상 오염원이라든지 가스상 오염원을 같이 배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입자상 오염원이 바로 이제 미세먼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어떤 환경 영향 또한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원과 연계된, 즉 이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대기, 수환경, 그다음에 이 열환경, 이 세 가지 축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숲 자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응하는지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숲 혹은 신규화될 수 있는 도시숲에 대한 평가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도시숲에 대한 탄소 재평가 단계에서 기존과 혹은 신규에 대한 어떤 이 도시숲에 대한 재평가.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도시숲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류 체계를 구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기타 환경 공간 정보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탄소 역량들, 탄소 중립 역량들을 또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대상지의 기후변화 대응 관점, 즉 열환경 혹은 수환경, 대기환경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이 대상지 자체가 취약한 어떤 이 기후변화 적응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을 보완해주는 측면에서 이 도시숲 그리고 그린 인프라 자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 그리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라든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런 것들이 했을 때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재해취약지구, 그다음에 도시 생태환경도 이 다면적 측면에서 했던 검토를 거쳐서 국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같은 관계부처와 했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토지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 인프라 관련된 도시숲과 관련된 문헌 조사를 저희가 진행해 본 결과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도시숲 효과,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적응과 감축에 관련된
외에 또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사례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 도시숲과 같은 모델들, 그 그린 인프라 모델을 어떻게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라면 시뮬레이션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객관화하느냐라는 부분들의 뭐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블루그린 솔루션이라든지 TPL,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하나의 어떤 접근 방법,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또 심화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까지 보도화된 사례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이 과제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또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는 아니었고, 하나의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과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와 유관한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어떻게 컴비네이션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현행화시키냐라는 어떤 방향과 전략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마지막에 좀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S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생태 기반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 보건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도시 회복력에 대한 회복력을 가져오는 측면에서의 MBS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이 도시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열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총체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발 이전의 어떤 상태에 어떤 얼마만큼 근접하냐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MBS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화된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LID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작은 요소 단위지만 이 도시의 어떤 물 순환을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게 커다란 틀 안에서 MBS에 포함되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개념적인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도시숲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대상지가 취약한 어떤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지,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정리하다 보면요. 첫 번째, 도시숲에 대한 재평가는 이제 탄소 평가, 즉 탄소 저장량에 대한 산정을 하던가, 아니면 관리 지표상에서의 어떤 좀 약간은 정성적인 측면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뭐 토양의 건강이나 생물 다양성 같은 정량화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 탄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라고 좀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를 제외한 다면적인 어떤 기능을 객관화하는 관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를 평가해서 기존에 혹은 신규, 그래서 이 대상지의 어떤 등급별 대상지의 어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수목 자체가 이거 정확한 수정보다 다르지만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탄소 조정량과 저장량의 어떤 임계치가 도달하게 됩니다. 수령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탄소 저장량과 이 고정량에 대한 부분이 성숙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분적, 그다음에 선별적 측면에서의 벌목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상지의 어떤 그러한 환경적인 어떤 기능,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의 취약성들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경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탄소만 이제 탄소 고정 영역이나 저장 영역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이제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우리가 보완적으로 이게 관리 지표상의 어떤 경관적 측면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재평가해서 그런 탄소 역량과 그 경관 능력, 그다음에 생태 역량들이 부족한 수목들을 벌목하는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벌목을 했을 경우에 와서 이게 나오는 원목과 부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바로 산림의 어떤 탄소 경영 모델, 산림청에서 굉장히 좀 주장하고 있는 산림 탄소 경영 모델과 정확한 정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시숲도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목된 부분들은 새롭게 우리가 도시숲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획과 설계 단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공간 현황이라든지 그 공간에 어떠한 기술이 적합한지, 기후변화 녹화 기술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 적합성 평가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브로드하게 제시가 된다면 아마 이게 열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 도시숲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방향이 설정되면은 뭐 기후변화 적응에 관련된 열환경, 수환경, 대기 환경력 측면에서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환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 ITD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환경 같은 경우는 미국 EPA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GI 툴스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USDA에서 제시하는 트리 캐노피 같은 모델들, 뭐 에코 같은 모델들에서 이 대기 환경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녹여놓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자체가 국내에서 개발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발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지금 연구 중에 할 때 그러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과도기죠. 그래 과도기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거 제가 살펴보니까 산림청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해서 미국 USDA하고 연계해서 한국형 아이트리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이 아이트리에서 제공하는 이 그 데이터셋 요것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이런 것들은 개발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신 저기 전문가께서 계신다면 그에 대한 어떤 반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굉장히 지금 외국의 어떤 선례나 좀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약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이 좀 선도적이냐라는 말씀드리면은 도시림, 특히나 이제 도심 내 그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문가들 아실 거예요. 토지 이용의 현황에 따라서 같은 수종, 그 다음에 같은 규격의 수목이라도 탄소 저장과 경이량이 현격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오류, 통계를 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산림 인벤토리 분석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성요소 비율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NSVB라고 해서 국가 최적 바이오매스 추정 모델 이런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모델들이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국 주요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마이시티인가 하는 그 플랫폼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 부분인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정부 다원에 있어서의 어떤 카본 옵셋 프로그램, 즉 탄소 상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고요. 민간에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의 어떤 차이라고 보면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뭐 실무적인 측면에서 했던 이 현행화 과정에서는 당연히 민간 COP가 지금 같이 구동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는 이 COP 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컴플라이언스 업셋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주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CAR, 그 Climate Action Reserve라고 하는 이 민간 단체에 이양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 생명의 숲, 뭐 아니면 그린 트러스트 같은 이런 단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 샘플링을 떠서 그 샘플링 된 것들을 이제 해마다 이제 원시 데이터를 갱신하고 이 갱신 데이터를 마이시티 스트리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이 탄소 혹은 뭐 대기 환경적 측면에서의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양하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탄소 문제라든지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도시숲 혹은 그린 인프라 자원들이 역할을 하냐라는 부분들 굉장히 관심이 높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인벤토리,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외 지역, 그다음에 산림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통제돼 있고 통제가 돼 있다는 건 환경이 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환경 내에서는 인벤토리, 즉 개수로 저희가 계산하고 탄소량을 추정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도시와 같이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인벤터리 개수로
정량화하고 이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라든지 이런 현행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했던 도시숲은 이미 뭐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이런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뭐 이런 뭐 민간 뭐 어떻게 보면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 참여자를 통해서 이런 탄소 측정이라든지 이 수목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로서 이 탄소라고 하는 부분, 특히 도심 내에 있어서의 수목 자원, 이 도시숲과 이 그린 인프라 자원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 탄소를 고정하고 또 저장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공유가 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LID가 처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은 뭐 조경이라든지 우리 생태보건 쪽에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산업도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하지만 처음에 좀 어떻게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결여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게 너무 이제 민간 업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 즉 저희가 시공하고 나서의 어떤 효능이나 효과를 갖다가 객관화해 주는 거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토목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냥 조경업체 넘깁니다. 그걸 갖다 구현하고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LID거든요. 그래서 이 LID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 쪽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게 토목 쪽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한, 굉장히 좀 이분화된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탄소 관련된 부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판단 증거를 가지지 않고는 분명히 그러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탄소 평가하는데 이제 미국 그 FIA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시름 관리 차원, 그다음에 식재 차원, 새로 식재하는 부분과 이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상반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장량 기반에 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쪽에서 식재할 때도 탄소 인벤토리 기반을 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초기에 식재를 합니다. 식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근데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모니터링을 연계해서 이 관리와 식재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이제 보완하면서 이제 이 도시숲의 탄소 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 도시숲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 뭐 생태적 건강 활력도라든지 생물 다양성 관리 지표 같은 것들이 이미 다양하게 연구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에 대한 총량적인 어떤 평가, 그리고 이 탄소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다면적인 관리 지표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이 대상되는 어떤 도시적 자원, 그다음에 이 그린 인프라 자원을 재평가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플랫폼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렇다면 이제 벌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재평가를 해야 될 대상지에 대한 공간 현황에 대한 부분들, 이 기후변화 취약성이라 볼 수 있겠죠.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 수환경, 열환경, 뭐 대기환경 쪽의 취약성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기술 방향을 적용하면 돼? 이게 기술 적용 기술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기술 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어떤 대표적인 플랫폼이 뭐 USDA, IT 랜드스케이프 같은 이런 좀 포괄적인 것들은 뭐 이건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뭐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뭐 산림 이용, 건강, 뭐 미래에 대한 기후 예측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뭐 괜찮은 그런 플랫폼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기술 적성은 여기에 뭐 수환경, 열환경, 요 플랫폼은 대기환경까지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요 두 가지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브로드한 형태의 어떤 전략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IT 툴킷 중에서 이제 캐노피라고 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형별 식재 유형이라든지 녹화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대상지를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고 하는 것들은 포인트를 찍어서 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뭐 녹지냐, 아니면 도로냐, 아니면 그 외 것이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 항공 사진을 보고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그게 500개 이상 샘플이 넘어갔을 때 유의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작업을 통해서
얘를 학습시키는 거죠. 일종의 이 지도적 학습시키게 되면은 뭐 토지 피복이라든지 탄소 고정, 대기 오염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생산해줘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바로 아이트리 캐노피라고 하는 플랫폼이고 저희 랩에서도 이런 걸 써봤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로 베이스에서 그 대상지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보다는 이런 데이터, 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TPL 같은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는 미국 미시간주의 캘러머주 같은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이제 10분 공원, 뭐 15분 공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원들을 GIS 저기 정부하고 매핑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비만 솔루션, 즉 그 내과의 어떤 처방전과 소아과의 어떤 전문의의 처방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놀이요법이라든지 어떻게 비만에 대한 어떤 그 운동 솔루션이죠, 운동 처방이죠. 그런 것들 연계했을 때 그 환자의 주변, 그다음 거주지 주변에 어떠한 이러한 그 공원 자원들이 있는지, 혹은 뭐 녹지 자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좀 병사가 좀 혼용될 수 있다. 이런 처방 형태로 이 데이터들을 좀 활용한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 인프라를 양적으로 늘려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이슈라든지 보건 이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 좀 편입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하느냐는 부분들이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의 어떤 연계 방법, 즉 이게 플랫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플랫폼 내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연계하는지 전문가, 그래서 뭐 의사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재활 전문가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협업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적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그 영국에서 개발된 모델인데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그 뭐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의 어떤 뭐 이제 옥상 녹화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어떤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블루그린 솔루션 내 블루그린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하위 프로그램 내에서 개발된 이 플랫폼인데 클라이밋 레질런스 시티 툴박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보시면 바운더리를 쳐주시고 여기에다가 어떤 기술을 넣었을 때 기존과 대비 얼마만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시공비까지도 이제 런던 기준이긴 하지, 아니 영국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셋업이 돼서 이 코스트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방법, 그래서 이 그 전략, 즉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예산은 얼만큼 소요되고 그리고 어떠한 그 편익이 발생되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획 설계, 특히나 이제 실시 설계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세밀한 어떤 세밀한 데이터 아웃풋이 가능한 그러한 시뮬레이션 도구들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EPA의 GI 툴스가 있거든요. 여기는 뭐 GI 비용을 갖다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뭐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어떤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모델로 뭐 계획 단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도 있고, 그리고 설계 수준의 굉장히 고도화된 산정 모델도 산정할 수 있는 모델, 이 세 가지 레벨로 수환경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레벨로 이 모델의 어떤 유형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단연간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수환경에 관련된 모든 스펙트럼을 커버하고 있는 건 EPA의 GI 툴스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저 툴들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우리 뭐 생태보건 혹은 조경 이 설계나 계획 단계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 그 사례가 좀 아까 좀 저희가 자료도 좀 공유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LID 설계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이 GI 툴스가 지금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토목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토목에서 이 LID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대부분 이 GI 툴스의 SWMM이라고 하는 툴스를 거의 99%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토목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보관이잖아요. 그죠? 하수도 설계,
그거의 모든 그 전 세계 시장의 8, 90%가 바로 SWMM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 구조적 인프라의 어떤 산업과 직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뭐 언어죠, 언어, 그죠? 그 뭐 수문학적인 어떤 요소라든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그 본인들의 기존 계획이나 설계의 연계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동기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SWMM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첨도 유출과 같은 어떤 수혜 방지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수질과 관련된 부분도 이 하도 추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면적 측면에서의 또 활용이 수환경 쪽에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기환경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완벽하진 않아요. 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래 제대로 대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CFD라든지 이런 좀 동력학적 모델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뭐 조경이라든지 이 생태보건 쪽에서 좀 수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레벨 다운해서 뭐 USDA의 뭐 i3 툴킷에 뭐 에코 같은 모델들을 사용하면은 기본적 방향은 좀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뭐 대기 오염 제거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탄소 저장이라든지 이 고정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탄소 관련된 시뮬레이션 외에 이 대기 오염과 같은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요, 공간 정보 플랫폼과 이제 시뮬레이션 도구 쪽으로 할수록 또 전문화되고 계획 설계 쪽에 좀 적용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건 공간정보 플랫폼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PL이라든지 블루그론 솔루션 같은 뭐 앞단의 그런 것들, 그리고 i3 같은 건 전 영역에 대해서 이 그린 인프라 자원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영역에 대한 부분이지만 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 EPA의 GI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특화되어 있고 가장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문가 차원에서도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게 EPA GI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 장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 뭐 저희가 그 경남 쪽 강남역에 워낙에 저지다 보니까 그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지를 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앞단에 서서였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치하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간 현황과 기술 적성, 그다음에 우리가 열환경이나 수환경, 대기환경 측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걸 선택해서 접근하는 것들 한번 사례로 한번 돌려본 거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토지용 현황. 그래서 뭐 대부분의 어떤 대상지, 저희가 바운더리 잡은 대상지에 대부분이 뭐 제1종 일반, 뭐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고 상업 지역이 좀 겹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토지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불투수면이 그러다 보니까 한 73% 이상.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 불투수면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지역에 뭐 지표온도, 토시 침투지도, 미세먼지도 같은 기본의 이제 플랫폼 정보들을 연계를 해서 대상지에 대한 i3 캐노피 첫 단계죠.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어떤 현황 플랫폼에 대한 개발적인 방법. 여기 대상지는 한 600개 정도 저희가 샘플링을 해봤고, 이 스냅피 유출량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이 녹화 면적을 제외한 형태로 얼마만큼 이 유출량 갖다가 저감시켜 줄 수 있냐. 이게 많아지면 좋은 건데요. 그래서 이 대상지에 있던 샘플링 항목들을 봤을 때 총 불투수 면적이 저희가 봤을 때 73.6%였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72.7%, 거의 유의하게 저희가 샘플링한 것 같아 거의 유의하게 나왔고요. 뭐 통계적인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 본 건 대기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어떠한 녹화 기술을 적용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LID 기술, 뭐 건축물 녹화 기술, 도시 녹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시 녹화 기술 중에 두 가지 기술들, 즉 그린루프와 도시숲, 예? 그래서 옥상 녹화와 도시숲, 이런 것들을 좀 가로수, 옥상 녹화, 그 다음에 도시숲, 요 세 가지의 어떤 기술들 적용했을 때, 개략적으로 뭐
요거는 이제 저희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 뭐 이제 품셈이란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약 55억 원 정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전체적인 어떤 대기 온도는 한 0.2도 정도. 그다음에 200평방미터 이상의 쿨링 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한 4개소 이상 이제 증가가 된다. 그리고 이건 리턴 타임 팩터는 뭐냐면은 유출 복구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유출이 되고 나서 토양의 포화수분에 다다라 가지고 이 토양에 대한 이 대상지에 대한 우수 유출 저감 효과와 같은 이러한 이 기능들이 굉장히 좀 한시적으로 이 불러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 뭐 어떻게 보면 회복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8.09가 증가된 걸로 봐서 치수한정 확보가 또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또 유술 그러니까 수환경 측면에서 이런 기술 적용했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대기 환경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요 기술 적용했을 때 수환경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EPA의 SWM령을 적용해서 전산 해석을 해본 결과 요 대상지에 대한 샘플링은 뭐 예전에 저희가 저희 토양 샘플링 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문학적 물성 노출을 뭐 USDA에서 제시하고 있는 섹스터 메서드라고 하는 이제 토양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환산했을 때 이제 뭐 토성과 OM 지수, 즉 어가닉 매러 지수, 유기물 지수죠. 그죠? 유기물 지수를 갖다가 저희가 요 계산 모듈에 넣으면은 오른쪽과 같은 수문학적 지표들이 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상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적용했더니만 옥상 녹화를 이제 그 담심과 토심 50과 100 정도 했을 때, 밀리미터 했을 때 약 한 30% 감소하고 50과 100 했을 때는 한 67% 정도 감소되는 요거를 30, 50, 70 계산지에 30%, 50%, 70% 그래서 퍼센테이지율이라든지 총량적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시뮬레이션하고 그리고 CC 설계 단계에서는 그 레인지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총량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준용하면 이 설계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 환경 측면인데요. 대기 환경의 대상지의 기상 관측소를 뭐 지정해서 뭐 수집 데이터 옵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대상지에 대한 수목 데이터.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근원 직경으로 작업하는 이 흉고 직경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i3 플랫폼을 우리가 준용해야 된다 그러면 근원 직경만 측정하는 게 흉고 직경도 같이 측정하면서 수목 데이터들을 셋업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아이백이라고 해서 입이 얼마만큼 탈락돼 있냐. 탈락률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행화한다고 한다 그러면 i3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이드로 정리해가지고 좀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매핑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에리어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좀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핑하고 인벤토리 구축한 다음에 최종 프로세싱은 저희가 미국에 보내야 돼요. 미국에 보내면은 뭐 몇 시간 내에 아마 이 보고서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면은 뭐 대기 오염 물질, 탄소 저장량, 정미량 이렇게 산정해주고 기존의 어떤 도시 녹화 정보에 따르면 뭐 기존은 한 27.3%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32%까지 늘더라고요. 그래서 늘고 대기 오염물질 제거량 5.1톤이 증가하고 저장량 9,000톤 이상, 그 다음에 경량은 500톤 이상.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약간 앞서 얘기했던 뭐 이런 초미세먼지 중심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이 약간 총 5.1톤 정도 더 저감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어바웃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i3 솔루션을 통해서 한 요 정도는 제거 가능하고 탄소 저장량 경량도 요 정도 좀 호전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좀 결론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산림 탄소 경영 모델, 즉 이제 연극 구조, 생장량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벌목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탄소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관리 지표, 다양한 다면적 관리 지표, 즉 수목의 건강, 뭐 생태적인 기능성, 경관성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좀 이런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 대상 수목들을 선정하고 벌목하자. 그리고 벌목됐을 때
뭐 이 다음 단계이긴 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게 그러면 이 산림청 단계에서의 원시 데이터도 얼만큼 잘 돼 있느냐.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숲 지원센터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전국에 4개소밖에 없는데 이런 것 좀 활성화 뭐 많이 늘리던가 아니면 이 지원센터 기능 강화하던가 해서 탄소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선 지자체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뿌려주고 그리고 예산을 뿌려주는 걸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생명의식이나 그린트러스터 같은 민간단체에서 NGO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 가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가능할 때 제대로 된 산림탄소 경영 모델을 도시숲 그리고 이 그린 인프라 자원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정보 기반에 있어서 여러 플랫폼, 뭐 기존에는 우리 플랫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뭐 마이시티 스트리오 같은 이러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플랫폼도 좀 구축이 돼야 될까. 그래야지만 이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이 도시숲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숲 공간 등에 대한 1차적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는 뭐 이 공간정보 플랫폼의 어떤 고도화 혹은 뭐 기존 플랫폼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기존이라고 하는 건 뭐 국외 플랫폼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했던 그 산업계와의 어떤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례들이 좀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벤토리 구축과 공유 사업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이 공간정보 플랫폼에 대한 어떤 국내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뮬레이션 굉장히 좀 단기간에 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니까 물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EPA 솔루션이 가장 지금 현행화돼 있고 지금 국내도 많이 사용되어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대기환경 같은 부분도 당분간은 i3 툴킷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대체할 만한 알고리즘이 뭐 오래전부터 한국형 i3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USDA의 이 i3 툴킷에서 제공하는 이 대기환경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산림청과 같은 중앙부처 하고 이제 도시숲 지원센터는 이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진행이 될 텐데 바로 이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준 건 산림청에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단위 도시숲과 관련된 단위 그린 인프라 자원에 대한 탄소 역량이라든지 기후변화 취약성과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 민간과 지자체를 시작으로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줘야지만 이 현행화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께서 계속 이런 방향에서 좀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숲 유형에 대한 의사결정과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전략도 이 산림청에서 제시를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지역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뭐 지역 산림 전문가 그리고 민간 공공 조경가 혹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많이 투여가 돼서 앞서 뭐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그 가이드를 뭐 준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그린 인프라 그리고 뭐 녹지 공간 뭐 공원 조성할 때도 이런 어떤 탄소와 관련된 그리고 기후 변화 적응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 설계 계획 방향들이 좀 현행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법적 차원도 워낙에 또 산림청은 또 그런 부분에 좀 유리하니까 이런 관련된 법 제도에 대한 제정과 좀 평가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 관리적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티즌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탄소 모니터링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뭐 이제 인벤토리 혹은 가이드라인이 좀 현행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준별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면은 토지형 관점에서 봤을 때 도심 공간에 대한 유형별 부분에서 도시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기본적인 어떤 계획 설계의 어떤 방향이 좀 설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떤 방향 외에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의 어떤 의사결정 지원은 분명히 이제 이런 공간 현황 플랫폼이라든지 분석 기반의 유형 분류를 하기 위해서 기술 적성을 선행적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블루그린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서는 이 토지용 유형별 식재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가이드 프로토콜을 좀 구체화해서 의사결정을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단계별, 그다음에 수준별 프로토콜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한 10분 정도 좀 더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네네. 네, 잘 들으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저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 바이런의 강아람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사실 도시 숲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지역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열환경, 수환경, 대기환경 음,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되게 제 시각이 많이 확장되고 넓혀져가는 강의였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생태 복원이라든가 조경의 측면에서 숲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트리 캐노피라는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프로세스일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조경 면적 저희가 따지거나 할 때도 음, 사실 나무를 몇 그루 심는지 이 정도의 면적인 부분만 개체수에 대한 부분만 고려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순 탄소 감소량이 어떻게 되는지 감축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LID적인 측면에서 어떤 연동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안을 해준다면 그것보다 더한 설득력을 갖는 저희 어떻게 보면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기술사 사무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다가가서 데이터 기반으로 제안해 줄 수 있을지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네. 나중에 가서는 제가 좀 시간이 허한다고 그러면은 네.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도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먼저는 이제 LID를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미 그 우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가 한 7, 8년 동안은 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한 4번, 4주? 3주, 4주면은 다 이해해요. 네, SW 네네. 같은 경우에. 네. 이해는 하지만 뭐 이제 자꾸 써야겠죠. 그죠? 음,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음, 전문가분들께서 만약에 그 동일한 형태의 어떤 뭐 프로그램을 이수하신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죠. 당연히. 네네. 예,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I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려운 그 시뮬레이션 도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음, 민간 단체에 말씀드렸던 사항 있죠, 그죠? 네. 거기서도 지금 이걸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예,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많이 네.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네. 데이터들이 싸우면서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를 음, 전문가에서 음, 자꾸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 음, 기반에 있어서 지난 오류를 범하지 않거든요. LID 예전에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 응? 음,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근거 없이 그런 것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전문가였다 비전문가 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컨센서스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면 거기에 메인에 가지고 있는 뭐 그쪽 언어를 사용한다던가, 그죠? 네. 그쪽에서 현행화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같이 사용했을 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LID가 그랬던 것 같고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오류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다 보면,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간극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접근해야지. 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일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그 사업이나 이런 규모가 신규 발주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 이런 어떤 환경적 측면, 탄소 중립 측면에서의 고도화되려면은 이런 데이터 기반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좀 음, 지원해 드려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셔서 한번 정말 도전해 있습니다.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트리에서 예. 개별 수목별 인벤토리에 대한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 아니면 국제적으로 공용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국내에도 이런 시도가 있어서요. 경기도에서는 좀 돼 있고, 의정부에서도 이 흉고 직경을 기반으로 하는,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도를 했다는 거지, 정확하게 이 아이트리에서 요구하는 이 지표를 100% 만족하는 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신규로 국내선 진행을 해야 되고요. 국외에서는 아마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일을 안,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SWMN 정도인데, 그건 좀 정규적인 코스를 밟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트리 툴킷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에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사용 방법이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캐노피 같은 경우는 바로 열어서 포인트만 한 5, 600개 찍어주시고 하면 되고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학습시켜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많이 좀 사용해 주시다 보면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저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국토부에서 뭐 잘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개수화한다는 거. 그 계산 방법으로 이제 이런 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인벤토리 등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선진국에서 이미 다 개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미국에서 그게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CRM에서 NSVB로 이제 개선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또한 지금 알고리즘을 이게 기존 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다시 계산해야 될 것 같아. 모니터링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거는 간과하시고 이 개수만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잘못된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연구자로서 좀 들더라고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게. 한번 잘못 나가다 보면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의 왜곡이 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탄소 거래 제도가 이제 현행화 되면은 그런 것들 이 기존 자료도 다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받아야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인증해주는 기관, 제3의 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억셉트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제가 보기에 설득력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들이 현행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우리 분야만 된 게 아니라 관련된 대기 환경이라든지 뭐 탄소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분야하고도 같이 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장 외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전문가들 아니세요? 가장 고도로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고 그러한 솔루션도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좀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또 연락을 주세요.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공간정보 플랫폼에 보면 네,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를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네, 이거 이외에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 지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임상도도 있고 도시생태 현황 지도도 있고 예, 생태자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어떤 종류의 지도들을 사용을 해서 더 분석을 할 수가 있을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다 다르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1차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캐노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다른 정보 그냥 항공사진입니다. 근데 이걸 항공사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불투수면에 대한 통계적 정보 있잖아요. 그죠? 요걸 비했을 때는 토지용 현황도니까 여기서 나온 거랑 저희가 지금 한 거랑 그 통계적인 측면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고요. 여기서 이 캐노피를 활용하실 때는 그냥 인공위성 이 지도가 같이 딸려와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샘플링을 해주시면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집인지 아니면 수목인지 이런 것도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기 보이시는 72.7%가 아마도 우리 통계치가 만약에 100% 정확하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600개 찍었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정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 1000개 찍었다, 그럼 약간은 더 그 현재의 어떤 현황과 좀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지금 안타깝게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가 굉장히 좀 업데이트 속도 늦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게 좀 한계긴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난경관리 기술사 회장 홍진표라고 합니다. 네, 회장님. 네. 예. 네. 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한 가지 뭐 질문보다는 네.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뭐 그 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생태 보건이나 해선지 보건 계획 설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량화하고 그걸 또 그렇게 제시를 해드려야 그래도 이제 타당 설계나 계획 설계 타당성이 높아져서, 특히나 또 하다 보면 습지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저도 뭐 조경이 전공이고 조경이고, 그다음에 여기 대부분 계신 분이 뭐 환경이나 생물 쪽이라서 이 수자원 관련된 뭘 계산하고 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저희가 저 홍보분과나 저 교육분과에서 따로 연락을 드려서 교수님께서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실 때 커리큘럼 짜가지고 뭐 교육을 좀 진행하는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가 무리할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보직을 좀 맡아가지고 보직 중 가장 일이 많은 보직을 맡아서 제가 지금 수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시간이 허하면 당연히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고 제가 뭐 계속 뭐 보직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초기라 제가 정말 시간이 좀 짬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요걸 좀 피하고 제가 이제 뭐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뭐 SWM이라든지 IT리어 같은 솔루션들을 단계별로 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회장님. 네. 그럼 손을 드신 분이 계셨어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손 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못 봤는데, 혹시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제가 들었는데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얼굴은 안 보이실 거예요. 하여튼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은 이 분야에 사용하지 않아서 좀 낯설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제도적 측면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산화탄소는 그 기후변화 물질들을 감축하는 게 이런 식물을 활용한 MBS 기법 중에서는 효과가 다른 분야의 환경적 그런 기술보다는 효과가 낮으니까 지역적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이게 일부 지역일보다는 지자체 차원 또는 뭐 그 더 큰 광역적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인 강제가 있어야 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 측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제도적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말씀처럼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탄소 흡수원으로 이미 산림은 좀 지정된 바가 있고요.
뭐 예.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뭐 법정 계획이니까요. 뭐 법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 이제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그런 요소 기술로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말씀처럼 일반적인 어떤 설비형의 어떤 솔루션보다는 당연히 이제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탄소를 저감하고 저장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 그래서 제가 탄소를 얘기할 때 우리는 탄소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적응 관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적의 솔루션은 바로 이 그린 인프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어떤 탄소 저장량, 탄소 감축량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폐해에서. 그래서 이 연착륙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변화된 어떤 기후 변화 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성에 얼마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적응하냐라는 그 관점에서의 역할인데 바로 그 역할을 바로 우리 그린 인프라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관점까지 다 포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를 뭐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던가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갖다가 좀 정량한다라 이런 등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맞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 이 그린 인프라 자원 자체를 빼놓고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길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느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효용성을 갖다 인정하는 건지는 제가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작업하고 있는 게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지금 뭐 인공지반 녹화라든지 인면 녹화라 이런 새로운 항목들이 지금 탐재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예. 없던. 그렇다 보면 이제 이 그러한 녹화 공간, 녹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건축가들도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토가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됐으니까 저희는 좀 더 전문가적 차원에서 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도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다면적인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우리 입지가 좀 재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던 김 선생님, 닉팀이라고 쓰셔가지고 예, 그래서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다면적 기능을 좀 강조하시는 게 더 좀 뭐 의사결정을 좀 약간 좀 지원해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세수를 안 해가지고 카메라를 네. 껐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이런 관련된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발표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김태형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일 아침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기술사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10월 달에 진행될 다음, 네, 손을 드셨네요. 김미우 기술사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인 줄 알고 그 이모티콘 잘못 썼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10월에 진행될 13차 웨비나도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샷 잠시 찍게 카메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자료 좀 내려주시겠어요? 저희 단체 인증샷 좀 찍게. 네. 잠시만요. 네, 카메라 다 켜주셨나요? 몇 분 안 켜주시긴 했는데 인증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